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한 사이클을 돌면서 뭔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 그다음에 개인정보 수정하는 기능을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기능 추가를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찾아보고 그 부분들을 하나씩 개선해 가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여기서 작업해야 될 목록들을 찾은 다음에 그 작업한 목록들을 GitHub의 이슈 관리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고 그 이슈 관리 시스템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원 가입을 했으니까 회원 가입 이 부분 폼으로 와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이 값들에 대해서 유효성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이 사용자 아이디가 빈 값이 전달되었을 때, 그리고 이 크기가 뭐 4에서부터 6까지 늘었을 때, 그 다음에 뭐 그리고 여기 보면 필수 값은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전달되는 인자의 뭐 유효한 값이라든가 아니면 길이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겠죠.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메일 형식이 유효한가, 네, 이런 거에 대한 유효성 체크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폼.jsp에서도 보면 뭔가 이 부분을 위한 유효성 체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회원 가입 시 서버 측 유효성 체크.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만 우선 추가 제목만 추가를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회원 가입 시 클라이언트 측 유효성,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효성 체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뭐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 부분에서는 굳이 로그인 부분에서는 유효성 체크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하는 이 부분에서도 보면 이 부분에 유효성 체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클라이언트 측의 유효성 체크는 여기에 중복을 저희가 제거했기 때문에 이 폼.jsp 한 곳에서만 하면 같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회원가입과 개인정보 수정 이렇게 하면 여기죠.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서버 측에서는 지금 중복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개인정보 수정 시 서버 측 유효성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체크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요. 뭐 더 있겠지만 우선 유효성 체크를 하면서 서버 측에서 어떻게 유효성을 체크할 수 있는가, 아니면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유효성을 체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뭐 유저 클래스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수정을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계속 뭔가 작업을 하면서 짜증났던 부분이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익셉션 처리하는 부분, 매번 익셉션을 캐치는 하는데 여기서 아무 작업도 안 해요. 그리고
네, 뭐 이런 데는 없죠. 여기도 보니까 SQL 익셉션을 뭔가 캐치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거를 이렇게 서블릿 익셉션으로 뭐 이렇게 감싸서 넘길 수는 있습니다. 넘기더라도 뭔가 데이터베이스 익셉션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코드들이 좀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SQL 익셉션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상에 보면 다른 부분보다 사실 예, 이 익셉션 처리하는 부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익셉션을 캐치를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했지만 SQL 익셉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여기도 캐치를 했죠. 그래서 SQL 익셉션을 뭔가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처럼 system.out.println을 통해서 뭔가 이 디버깅을 위한 데이터를 남겨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디버깅을 위한 이런 그 디버그 메시지들이 상당히 유용해요. 유용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개발 단계에서만 필요하지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그냥 성능 항상 이 데이터가 출력되는 건 성능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ystem.out.println을 실제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제거하는 것이 성능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system.out.println을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개발해서 뭔가 서비스를 하다가 다시 뭔가 기능 변경이 있거나 추가가 발생하는데 그때 또다시 디버깅을 해서 이 로직을 이 부분을 추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system.out.println을 사용하게 되면 뭔가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를 했다가 다시 개발할 때 원복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system.out.println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버깅 메시지를 출력하는 대안을 찾는다. 예. 그러니까 궁극적인 건 그거죠. 서비스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에서 성능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서 디버깅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슈들은 가능한 작은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슈를 등록해서 이 해당하는 이슈를 작업을 시작하고 짧은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그래서 각 이슈들이 독립적으로 작업이 가능한 단위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볼까요? 데이터베이스에
연동 로직을 담당하는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것이 여기 보면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이제 뭔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로직이 여러 개가 될 건데 그럼 DAO 클래스가 여러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보면 이 커넥션을 얻어오는 이 부분이 다른 DAO에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 제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뭔가 중복이 생겼을 때 그때 제거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여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잘 보세요. JDBC를 기반으로 코딩을 하게 되면 사실 여기 달라지는 부분은 쿼리, 그리고 쿼리에다가 인자를 전달하는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쿼리와 그다음에 쿼리에 필요한 인자 그리고 조회한 데이터를 매핑하는 이런 부분만 다르지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은 중복 코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상당히 중복 코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죠. DAO에서 JDBC의 중복 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코딩량도 많고 이제 해야 되는 작업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저분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리팩토링을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다면 우리 개발자의 생산성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좀 찾아보면 뭐 다른 부분은 특별히 이슈가 없는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제 계속 기능을 추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자르 파일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르 파일들을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자르 파일 사용하려고 할 때 어딘가에 접속을 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압축을 풀고 이 웹 INF LIV에 복사를 하고 이런 작업을 했죠.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면 이런 자르 파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또 이제 추가할 때도 이슈긴 하지만 뭔가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또다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zip 파일이나 taru.gzip 파일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압축 파일을 풀고 자르 파일을 복사를 하고 기존의 자르 파일 제거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바 진영이 강점이 오픈소스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이 자르 파일들이 한 50개에서 뭐 100개가 넘어가는 건 금방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게 될 그런 이제 일기들 대상으로 뭔가 작업했을 때 라이브러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많은 기능을 사용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로 한 것만 딱 추가했을 때 이 정도의 라이브러리가 추가됐거든요. 이때마다 뭔가 버전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거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의존성 있는 그러니까 의존성 있다는 건 프로젝트 필요로 한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들 이 라이브러리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찾아서 한번 개선을 해보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부담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점점 많아지면 그 시점에 한번 고민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직까지는 뭔가 이 정도면 충분히 다음 작업을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그 한 번에 이 모든 작업을 완료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한 번에 이 모든 작업을 완료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간을 설정할 때 너무 먼 미래의 기간으로 목표 지점을 잡으면 이 이슈들을 처리하는 목표가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작업들을 완료할 수 있는 그 목표들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목표들을 짧은 단위로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리하는 단위를 마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깃허브에서 이슈갈 시스템을 보면 마일스톤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일스톤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해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죠. 제가 이슈를 보기 위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일스톤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고요. 또 마일스톤은 꼭 마일스톤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마일스톤이기 때문에 마일스톤 1로 만들겠습니다. 마일스톤 1로 만들고, 내가 이 마일스톤의 완료일을 마일스톤은 일주일 단위로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이 11월 12일인데 우선 이번 주 말까지 몇 개의 작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하나의 마일스톤으로 잡아서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일스톤은 14일까지고요. 이 14일까지 마일스톤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중에서 가장 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 이런 부분의 리팩토링은 나중에 되지만, 보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서버 측에서 유효성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유효성 체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버 측에서는 보안 이슈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일스톤 1의 목표는 서버 측에서 유효성 체크하는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이거 하나만 잘 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여유가 된다면 클라이언트 사이드까지 하면 되겠죠. 근데 우선 첫 번째니까 목표를 그렇게 거창하게 잡지 않고 작게 잡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일스톤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슈에서 자, 이 서버 측 유효성 회원가입 시 이 부분의 마일스톤을 여러분들이 마일스톤 1으로 지정을 하고, 작업은 누가 합니까? 지금은 저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당을 하고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여기 마일스톤에 개인정보 수정도 마일스톤 1으로 지정하고요. 그리고 담당자도 저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일스톤으로 이렇게 가보면 두 개가 오픈되어 있고, 마일스톤 1을 클릭을 해보면 마일스톤에 두 개의 작업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되는 이슈들이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이 두 개의 이슈를 해결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재 지금까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뭔가 개선할 부분을 찾고, 이 부분을 이슈에 등록을 하고 마일스톤을 추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혼자 작업하니
이 때문에 이 이슈 관리 시스템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할 때는 이 부분 지금처럼 뭔가 이슈들을 어떤 도구에다 등록을 하고 그 도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일정 기간의 마일스톤 개념을 두어서 완료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진행할 때 훨씬 더 실행력도 높아지고 좀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추출한 부분 이슈, 그래서 서버 측에서 유효성 체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